일단은 우리 180번부터 시작할게요. G 180 빨리 할게요. 명제 G 180부터 갑니다. 자, 문제가 삼각형 나왔어요. 직각삼각형. 그리고 직사각형도 보이고, 여기 지금 6, 여기 지금 8. 뭐 요 정도는 쉽게 하지 않았을까. 자, 여기다가 쌤이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 보니까 요렇게 지금 직사각형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저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길이가 이제 우리가 요런 거 미지수 하나 잡아야 되니까 x라고 잡는다면 여기 길이는 8-x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 요 길이도 우리가 y라고 이렇게 잡는다면 여기도 똑같이 y가 될 테니까 요 삼각형에서 뭐 쓸 수 있다? 닮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이야? 그럼 나 이제 간다. 8-x 대 y는 몇 대 몇? 4대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뭐 나와? 4y는 3, 8에 24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와. 그러면 3x 더하기 4y는 24 라는 xy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한테 뭐 물어봤지? 넓이의 최대값. 그럼 우리 넓이라고 표현하면 분위기 좀 바꿔볼까? 넓이는 xy 아닌가? 그치? 그럼 봐봐, 느껴야 돼. 나는 지금 합이 뭐 하다는 걸 알아? 일정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나한테 지금 구하라는 건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리고 xy는 길이라서 양수라는 것도 알아. 맞아? 그럼 우리 승희 뭐 써야 돼? 합이 나오고 곱이 나왔어. 뭐 쓸 수 있죠? 합곱, 동공지진, 합곱 나왔을 때 뭐 배웠어? 명제에서 합곱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 토스, 김설현, 뭐 떠올려야 돼? 근계? 미치겠다. 아, 근계도, 그치. 근계도 맞긴 맞지. 근데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설현? 모르겠어? 다음 말해봐. 산술기야. 산술기하 평균이지. 산술기하 평균. 왜냐면 합이 일정하고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면 산술기하를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다시 얘기합니다. 합이 일정하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산술기하를 떠올려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3x 더하기 4y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둘 곱이 12xy가 되겠지? 근데 제가 지금 얼마라 그랬지? 24. 그럼 얘는 2 루트 12xy지. 그럼 xy에 대한 최대값은 여기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죠? 쌤이 여기서 조금만 팁을 줘볼까? 산술기하 쓸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팁을 한번 말해줘 볼게. 산술기하 쓸 때 뭐 이거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든 뭐 합이 최소인 순간을 구하라고 하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뭐 하는 순간?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지 않나요? 그치? 등호 성립 순간. 산술기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등호 성립 순간. 등호 성립 순간은 언제예요? 다음? 혹시 얘기해 줬으니까 이것도 말해 줄 수 있나? X가 8. 아니에요. 쌤이 등호 성립 순간을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산술기하 어떻게 배웠어? 이렇게 배웠어. 산술기하 이거야. 이렇게 배웠어. 야, 등호 성립 순간이 언제냐면 A가 B일 때가 등호 성립이야 라고 이제 엉망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런 거 내가 등호 성립 순간을 물어볼 때 대답을 못 하죠. 그치? 뭐라고 기억을 해야 되냐면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야.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라고.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 각각 얼마로 같아야 돼? 12로 같아야 되는 거지. 인정이야? 그럼 x는 얼마일 때?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x는 4일 때, y는 언제일 때? 3일 때. 그럼 이걸 그냥 집어넣으라고, 내 말은. x, y 곱의 최대값이니까 집어넣어서 답을 하라고. 그렇게 찾을 수 있어. 알았지? 등호 성립 순간은 언제다?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 등호 성립 순간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 물론 대전제는 양수일 때만 산술기하 평균은 쓰입니다.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에 산술기하를 쓴다. 됐죠? 조금만 스피디하게 갈게요. G181.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6인 삼각형 ABC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뭐 대충 이런 느낌에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옛날 니네 피타고라스 배울 때 뭐 이런 모양 있지 않았냐? 그지? 맞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둘레의 길이가 6이래요. 당연히 이렇게 각각 변에다가 여러분들이 미지수 투척하는 거 정도는 기본으로 할 것이고, 일단 첫 번째는 둘레의 길이가 6이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라는 거는 알 것이고, 인정이야? 근데 T1, T2, T3의 값이 최소래요. 근데 각각 지금 사각형의 넓이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가 돼야 된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1차가 나오고 그리고 제곱의 합이 나와. 떠올려야 되는 게 뭐지? 서연, 1차와 제곱의 합이 같이 나왔다.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정답입니다. 잘하네요.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갑니다. 자, 얘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뭐 두 개만 할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이게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ax 더하기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코시 슈바르츠. 이게 뭔지 뭐 그걸 지금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치? 코시 슈바르츠가 이건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건 이거죠. 등호 성립 순간. 등호 성립 순간은 언제인지 보면은 간단합니다. x 대 y는 a 대 b예요. x 대 y는 a 대 b로 외우세요. x 대 y는 a 대 b. 그냥 얘 대 얘는 얘 대 얘.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끝이에요. 코시 슈바르츠 등호 성립 순간. 쌤, 이거는 항이 2개고 얘는 항이 3개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항이 3개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갑니다. 지금 일단 제곱이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맞춰놓고 나한테 질문하겠지. 그럼 뭘 제곱을 하나요? 그리고 일단은 1차가 저거니까 1차를 먼저 써봐. 그러면 눈에 보일 거야. 1차를 쓰면 눈에 보인다고. 짝꿍이야. 얘랑 얘랑 곱한 걸 여기다 쓰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한 걸 여기다 쓰는 거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여기 얘랑 뭐랑 곱하면 A가 돼? 1이야. B랑 뭐랑 곱하면 B가 돼? 1이야. C도 1이야. 이렇게 해서 상수로 내가 써줄 수도 있다. 됐죠? 됐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제 계속 갑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제곱의 합에 뭘 물어봤습니까? 최소일 때 나 이거 왜 얘기했어? 이거 나 왜 얘기한 거야? x 대 y는 a 대 b, 이거 왜 얘기한 거야? 잘 봐봐. 얘 대 얘 대 얘는 얘 대 얘 대 얘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세 개가 뭐 하면 되는 거야?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 순간을 보면 된다고. 세 개가 똑같을 때. 그럼 뭘 봐야 돼? 얘를 봐야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라고 했고 세 개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서 얼마로 똑같다? 2로 똑같다. 인정이야? 그럼 2로 똑같으면 뭐 하면 돼?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래서 12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알았지? 물론 여기 부등식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예쁘게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찾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최소인 순간, 최대인 순간을 찾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발 요거에 집중하세요. 등호 성립 순간이 되려면 그 값들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보고 답을 해도 괜찮다. 됐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최소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구나. 얘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구나. 얘.
그치? 근데 세 개가 다 똑같대. 얼마로? 2로 똑같대. 그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럼 쌤이 지난번에 외우라고 하지 않았나? 정삼각형 넓이 공식, 정삼각형 높이 공식 뭐 외우라 하지 않았나? 연아? 정삼각형 넓이? 안 가르쳐줬나? 안 가르쳐줬어?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요 정도는 외워놓으세요.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래서 a가 2예요. 2. 그러니까 정답은 루트 3이 정답입니다. a가 한 변의 길이에요.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 별거 아니죠? 그 명제에서 중요한 건 이제 딱 두 가지. 산술기하하고 코시 슈바르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쌤이 지금 둘 다 어느 부분을 강조했냐면 등호 성립 순간을 기억해라. 등호 성립 순간. 산술기하는 언제다? 더해지는 두 놈이 뭐 할 때다? 같을 때다. 코시 슈바르츠는 언제다? 비율 관계가 똑같으면 됩니다. A 대 B 대 C는 1대 1대 1이다. 혹은 X 대 Y는 A 대 B다. 라고 외워버리면 끝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182 갑니다. G 182. G 182 간다. 다음 두 명제 가나가 모두 참이야. K값의 범위 구에 눈팅으로 딱 봐봐. 가조건 모든이 들어가 있어. 나조건 어떤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어떤이라는 건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부터 가볼게. 자, X가 0보다 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1-K보다 커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봐봐봐. 이걸 여기다 내가 아래다 쓰면 잘 안 보이겠지? 쌤이 거기 있는 플러스 K를 이항시킨 것 뿐이야. 간다. X가 이미 0보다 크다고 했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그럼 나 여기서 질문이야. 1-K가 여기 있어, 아이들. 자, 이렇게 된다고 쳐봐봐. 여기 있던 하얀색 애들이 초록색을 다 만족하는 거 맞아? 아니잖아. 여기 어떻게 비어있잖아. 얘네들은 초록색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잖아. 인정이야?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누가 1-K는 여기 있어야 요렇게 되어야만 하얀색에 있는 애들은 초록색을 모두 다 만족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인정이지? 그럼 여기 보이지? 대소관계가 1-K는 0보다 뭐 하면 된다? 작으면 된다. 그래서 질문 등호 성립 가능한가? 가능. 둘 다 빵꾸빵꾸 뚫려 있으니까 가능. 됐지? 자, 두 번째 조건도 이해해봐.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아. 그치? 그런데 나한테 X가 커야 된대. K-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자, 여기 X가 이렇게 있어. 0보다 작다고 했어. X 0보다 작아. 여기 있는데 K-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 쌤이 한번 찍어볼게. K-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나 조건은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야. 하얀색에 있는 어떤 애들이 초록색을 만족하게만 하면 된대. 그럼 나는 K-3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K-3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좀 만족하게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만 하면 괜찮다 이 얘기야. 그럼 K-3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등호 들어가도 되나? 왜요? 여기는 막히고 뚫리잖아. 그쵸. 얘가 여기로 와버리면 하얀색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초록색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등호 들어갈 수 없어요. 잘했어. 그래서 K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면 끝. 모든과 어떤을 구분해봐라. 자,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 원이 두 개가 심지어 또 들어가 있어요. 숑숑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이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이 지금 반지름이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너는 똘똘이들이니까 알지? 여기 이 초록색 원으로 쌤이 얘기할게. 이 초록색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 나 이거 뭐 반지름 모르지만 그냥 X라고 잡아봐. 여기 주황색 원이 여기 또 있어. 얘도 내가 반지름 모르지만 여기 그냥 Y라고 잡아봐. 이렇게. 됐어? 그럼 너네 보이지? 뭐가? X가 2개, Y가 2개, 그거 합하면 16 이렇게 되는 거지? 인정이야? X가 2개, Y가 2개, 합하면 이게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는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x 더하기 y는 8. 구하라는 게 뭐라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느낌 오지? 색칠한 부분이 여기야. 아, 뭐 하면 되겠냐, 솔직히. 큰 원에서 이 두 원의 반원의 넓이를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식을 세팅을 한번 해봐봐. 어떻게 식이 딱 나오는지. 이게 나올 거예요. 색칠한 부분 넓이. 전체가 64파인데 절반이니까 32파이. x제곱 파이, y제곱 파이인데 절반이니까 2분의 1 파이. 됐죠? 요건데. 그럼 나는 지금 뭘 하라는 거지? 또 나왔네. 얘가 지금 뭐지? 1차. 얘 뭐지? 제곱. 코시를 쓰면 되겠죠? 근데 코시를 쓰고 우리한테 어쨌거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할 때? 등호 성립 순간. 근데 우리 코시 쓸 때 어차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x 더하기 y가 되려면 1대1이겠죠? 1대1. 인정입니까? 1대1? 네. 굳이 쓰지 않아도 저거 여러분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 거니까 4,4예요. 4,4. 인정이야? 그래서 x도 4, y도 4일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대 최소를 답을 내면 끝. (184번) 같은 문제 진짜 재밌지 않냐? 전혀 수학 같지 않은 약간 그거 하고 있는 느낌? 보드게임 하고 있는 느낌? 아, 178번도 그래요. 178번도 그래요? 네, 이거 약간 사건 추리하는 거. 사건 추리. 재미없어요? 재밌,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미없구나. 자, P섬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진실, Q섬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거짓.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P섬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진실, Q섬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거짓. 다은이는 P섬에 가서 살고 싶어? Q섬에 가서 살고 싶어? Q섬? 거짓말? 왜? 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은이 거기 가면 우리 다은이 너무 예쁘다. 우리 다은이 너무 착한 것 같아. Q섬 가면 막 그런 애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칭찬인지 뭐지? 그래서 막 전공 지진 나고, 그치? 짱구 굴리면서. 두 섬으로부터 온 세 사람 A, B, C가 있대요. A, B가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A, 우리는 모두 Q섬에서 왔다. B, 우리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B섬에서 왔다. A가 진실이야. 만약에 A가 진실을 얘기한 거라고 쳐볼까? A가 진실이라고 우리가 해볼까? 그럼 어떤 상황이냐? 우리는 모두 Q섬에서 왔다가 진짜가 돼야 되거든. 근데 Q섬에 온 사람들은 다 뭐 말한다 그랬지? 거짓말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진실이 아니야? 절대 이게 모순이잖아. A가 진실을 얘기한다면 P섬에서 왔었어야 되는데, 그치? 근데 A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두 Q섬에서 왔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는 진실이 아니네. A는 뭐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럼 지금 A는 어디서 왔습니까? Q섬에서 왔습니다. A는 Q섬에서 왔고 심지어 모두 Q섬에서 왔다라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럼 누군가 적어도 하나는 P섬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B, 우리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P섬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B의 얘기가 진실이라고 해볼까요? B의 얘기가 진실이라고 얘기해볼게. 우리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P섬에서 왔다. 그럼 B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B가 어느 섬에서 왔다? P섬에서 오는 게 되는 거겠죠? 그치? 그리고 한 사람만이 왔다고 했으니까 C는 Q섬에서 와야 되는 상황이 맞겠죠? 인정입니까? 이 상황이 제일 예쁘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B가 만약에 거짓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B가 거짓말이었다. 그럼 B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B는 어디서 왔어야 했고 여기 Q섬에서 와야 했었고 우리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P섬에서 왔다가 거짓이 되려면 A하고 B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C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치? 거짓말이면. 그럼 C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인정이야? 근데 아까 A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P에서 반드시 적어도 한 명은 와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쌤이 써놓은 여기에
B, 그 다음 C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된다. 재밌죠? 다행이네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가조건은 뭐냐면 A 집합 안에 원소들 다 들어갈 수 있어. 실수 원소들. 그런데 이미 A 안에 누구는 들어가 있다? 0 원소가 들어가 있어 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네요. 나머지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한 집합일 수도 있고 무한 집합일 수도 있고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는 걸로 보아서는 유한 집합이겠네요. 나 조건 볼게요. 이런 부정을 취하는 건 우리 좋아하지 않잖아. 그지? 이게 이렇게 막 아니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 조건은 여러분들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로 바꿔야 돼? 다음 똘똘이 대우 명제로 바꿔서 해석해야지. 대우 명제로. 그럼 얘가 뭔 소리냐? A가 A 집합의 원소잖아. 그럼 뭐도 원소가 돼야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 집합의 원소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대우. 긍정이니까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다조건에서 알려줬네요. 다조건에서. 다해서 알려줬네. A 집합 원소 개수 4개야. 그래서 여기서 둘, 셋, 넷 3개가 더 들어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너무 쉽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0이 들어갔네? 그럼 누구도 들어간다? 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도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썼네? 그럼 마이너스 2도 들어간다?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빼기 2니까 2도 들어가야 되네. 그럼 2 집어넣는다? 그럼 또 2 집어넣었더니 2가 되네? 뭐야? 2 집어넣었더니 계속 자기가 도는 거야? 근데 분명히 원소 몇 개라고 그랬지? 4개라고 했는데 이상하지 않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야지. 이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2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또 뭐가 나오더라? 2가 나와? 그럼 마치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가 들어가면 새로운 하나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를 넣어봤더니 2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이 녀석의 정체도 내가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애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인정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나 알았어. A를 집어넣었더니 A제곱 마이너스 2가 자기 자신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빠. 오케이. A는 뭐 아니면 뭐? 2 아니면 마이너스 1 찾았다.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갈 수 있네.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딱 쓰지. 그리고 이제 나한테 질문. 선생님, 답이 뭐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1 나왔잖아. 근데 집합 A의 개수래. 그럼 나한테 이제 혼돈의 카오스. 왜냐면 나왔는데? 근데 집합 A가 또 있나?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 그치? 지금 2로부터 힌트를 줬잖아요. 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치? 0이 뭔데? 0.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환을 거꾸로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아이디어도 사실은 있었어. 요게 근데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수가 선생님도 몰라요. 뭐 x라고 해볼까요? 근데 그 x가 여기 있었던 거야. 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가 무슨 순서냐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었던 거야. 그래서 0이 저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순환 구조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방향만 반대로 해볼게. 얘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나왔고 얘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나왔잖아. 근데 얘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나온 상황으로 찾자 이거지 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거 하나 찾는 게 어려웠을 거다.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었었던 경우. 그럼 이거는 뭐 a가 x가 뭐뭐 있어? 라고 하면 2개 있죠? 실수입니다. 네, 자연수가 아니었어요. 자연수 정수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뿔마 루트 2예요. 그럼 지금 여기 비어있는 요 원소 자리에는요, 뭐뭐 들어갈 수 있었냐면 마이너스 1도 들어갈 수 있었고 뿔마 루트 2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합 A가 될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3개. 됐죠? 이 2번의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을 거다. 2번의 경우가. 2번이 조금 더 별표. 자, 그 다음에 186번. 요것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더 이어서 하자. 186 가자, 186. 자, 186번은, 요거 문제 재밌다. 요거 문제 재밌어. P면, 진리집합, 세 부분집합 PQR이 있고, 조건 PQR이 있을 때 그게 진리집합이 라지 P, 라지 Q, 라지 R. 세 명제 중에서 P면 Q이다, not Q이면 P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P이면 Q이다. 오케이. 문제에서 not Q이면 P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바꿨어. not P이면 Q이다로. 그리고 아이들 생각해봐봐. 이 상황이 지금 뭔지 생각해보자. P면 Q래. not P면 Q래. 지금 너희들 그거 알지? 조건에서 이렇게 되면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P가 Q의 부분집합. P가 아닌 게 Q의 부분집합.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한번 더 그려볼게. P가 있어. P는 Q의 부분집합. 그치? P는 Q의 부분집합. 근데 P가 아닌 것도 Q의 부분집합. 그럼 여기서 봐봐. P가 아닌 거 원래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P가 아닌 거. P가 아닌 거가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P가 아닌 거는. 근데 그거마저도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뭔 소리야? 여기로 뻗어나갈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야? 결론이 이거 두 개 보면 결론이 Q가 전체 집합이야. Q가. Q 바깥의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정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아주 쉬웠을 거다. 그래서 얘는 Q가 전체 집합이야, 아이들. Q가 전체 집합. 그리고 여기에 P가 이렇게 속해 있었던 거고. 괜찮지? 마지막 조건 봐봐. not P면 R이다. not P면 R이다. 뭔가 보기 불편하지 않냐? 아니야? 그냥 나 이거 바꿔볼게. not R이면 P이다. 나 지금 내 맘대로 막 뭘로 바꾸고 있어? 대우명제로 지금 막 바꾸고 있지? 그럼 이게 R의 여집합이 뿅 P의 부분집합이다. 봐봐. 어렵지 않아? 그냥 편견을 깨버려봐. R의 여집합이 여기가 R의 여집합인 거야, 아이들. 이렇게.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 이렇게 쓰면 돼. 그럼 R은 어디 있어? R은 여기야. 얘 빼고 다 이게 R인 거야. 이게 R이야. 쌤이 막 이렇게 빗금 쳐놓은 데가 R이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문제 풀면 돼. 괜찮아? 자, 기억 보기. P의 여집합은 Q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뭐 얘 때문에 당연히 참이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P 차집합 Q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데 Q의 여집합은 없어요. 공집합이죠. Q가 전체니까. Q의 여집합은 공집합. 그럼 P에서 아무것도 안 뺀 거예요. 그러면은 공집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P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니은은 거지. R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이랑 합치면 Q의 부분집합이냐? R의 여집합 여기잖아. R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 여기잖아. 얘를 합치면 이거잖아. 여기잖아. Q의 부분집합이냐? 참이죠. 당연히 Q가 짱이니까 지금. Q가 전체잖아요. 그치? 그래서 디귿도 참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해볼게요. 187번부터 다시 두 개 남아서 두 개만 얼른 하고 우리 이제 또 도형의 방정식 좀 해보자. 선생님 빨리 도형의 방정식 하고 싶어. 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에 점 P, A, B를 지나고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하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그냥 편하게 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좌표 잡고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에 뭐 대충 한 요 정도 A, B라고 쌤이 그냥 이렇게 잡아볼게.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승희야 괜찮니? 자고 일어나면 참 너희들 얼굴은 참 못생긴 것 같아.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느낌? 예쁜 얼굴들이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느낌? 그래서 쌤 남자친구가 쌤을 깨우려고 항상 영상통화를 한단 말이지.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영상통화할 때 니네 알아? 내 얼굴도 보이는 거 알아?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해.
그래서 안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쌤이 막 안 보여주고 이렇게 막 천장을 비춘다라던가 그러면 쌤 남자친구가 일어났냐고. 그래서 일어났어. 안 보이잖아. 일어났냐고. 계속 그래. 그래서 이 찌그러진 얼굴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 마음도 모르고 진짜 진짜. 자, 어쨌거나 PA, B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 그럼 OP가 이거잖아. 그 얘랑 수직이라고 하면은 뭐 대충 쌤이 그림을 좀 약간 오버해서 그리긴 했네. 여기 수직. 그래서 Y축이랑 만난다 했으니까 뭐 대충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는 그 점을 Q라고 한대. 너희들은 그림을 잘 그려줘라. 선생님은 지금 그림이 조금 엉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 그려볼게. 됐지? 괜춘? 오케이. 그래 놓고 R-A분의 1,0 R 여기 있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분의 1,0은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OQR OQR 요 삼각형 넓이. 오케이. 자, 가보자. 사실 여기에 수직이 있다라는 걸 보았는가? 딩딩. 여기에 수직이 있는 걸 보았는가? 그죠? 그래서 쌤이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요거를 찾는다. 요거를 그림으로 찾는 게 더 빠를까? 그냥 하는 게 더 빠를까? 고민. 고민이 되는군요. 그냥 할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수선해발의 쌤이 저렇게 긋잖아. 여기 A거든? 여기도 B지. 맞아? 여기가 X좌표가 A, Y좌표가 B. 근데 여기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길이를 우리가 표시한다고 했을 때 그럼 또 사실 궁극적으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림체가 참 그렇게 썩 예쁜 느낌은 아니라 그냥 차라리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막 직각삼각형 그려서 예를 들어서 비율관계 써가지고 예쁘게 딱딱딱딱 해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직방이 제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Y는 이거 기울기가 얼만데 이게 기울기가 얼마야 다은? 이거 좀 이렇게 슝 A분의 B 그럼 얘는 마이너스 B분의 A 그리고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끝. 그러면은 저기 Q점의 좌표는 Y 절편이니까 여기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B분의 A제곱 0, B분의 A제곱 이거 0 집어넣으면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게 지금 저 Q점의 Y 좌표 됐지? 그럼 이제 저 삼각형 넓이 한번 가볼까? OQR 2분의 1 밑변 A분의 1 곱하기 높이 저 높이가 B분의 A제곱 플러스 B입니다 여러분.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거 A를 곱했더니 2분의 1 하고 혹시 보이나? A 곱하면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죠? 똑똑이 정답이야. 오늘 다은이 텐션이 좋은데? 명제 못하지 않는데? 앞부분은 못했어요. 산술기한 잘하는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못했어요. 산술기합니다. 산술기하. 역수의 합 구할 때 산술기하를 쓰면 된다. 역수의 합. 역수의 합 산술기하 써서 여러분은 정답으로 얘기해주면 끝나겠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88 자, 188 갑니다.
AB가 2고 선생님 그림 좀 한번 그려볼까요? 숑, 슉, 슉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30도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2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3 이렇게 이제 갈게요. 2, 3 그리고 P라는 점을 여기다 잡고 수선의 발 떨궈 그래서 여기에는 M이라는 점의 좌표 잡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떨궈 여기다가 그래서 N 이렇게 이제 좌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PM분의 AB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ABC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나는 있잖아 아이들 문제 풀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수선의 발이지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떠올렸으면 좋겠는 게 넓이입니다. 왜냐? 수선의 발은 뭐의 역할을 하죠? 높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선의 발이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넓이로 그 사고를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처음에 여러분들 선배들도 이 문제 풀라고 시키면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좀 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킥은 얘입니다. 지금 보면 수선의 발이 보이죠? 여기도 수선의 발이 보이죠? 그럼 이런 걸 기준으로 혹시 넓이로 풀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딩 때 배웠던 거죠? 삼각비, 지금 중딩이지. 삼각비 할 때 넓이, 사인, 코사인 배울 때 이 삼각형의 넓이 보입니까? 이거 충분히 변 길이 그 사이 끼인가 충분히 사인으로 넓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2분의 1, 2, 3, 사인 30도 이렇게 할 수 있죠. 2분의 1 AB 사인 30도 2분의 1 AB 사인 30도 자 갈게요. 그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2분의 3 이렇게 나온다 어쨌거나 인정이지. 요거 이렇게 약분하고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랑 도대체 저 수선의 발이랑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아이들 봐봐. 이 A랑 이 P랑 잘라.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봐봐. 삼각형을 잘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쌤이 S1 여긴 S1 그리고 여기 부분의 넓이는 S2라고 해서 이렇게 잡는 거야. 넓이를 S1, S2에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나누는 거죠. 그지? 그래서 쌤이 여기 있는 이 넓이 2분의 3이라는 그 넓이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S1 더하기 S2로 가고 싶은 거지. 근데 그 S1이 뭐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이고 높이가 PN인 거야. 밑변이 3이고 높이가 PN 이렇게 들어가는 게 S1. 그 다음에 S2는 밑변이 2고 높이가 PM인 거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고 높이가 PM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이거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양변에 2를 다 곱하면 얘네 다 없앨 수 있거든? 그러면은 3은 3pn 그 다음 더하기 2pm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됐죠? 여기까지 일단. 그 다음에 구하라야 하는 게 뭐냐면 pm분의 ab. 자, pm ab. 근데 ab가 2니까 2.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하라는 건 pm분의 AC. 근데 AC는 얼마냐면 3이니까 3. 이걸 구해봐. 라고 얘기했던 거야. 이거 구해봐. 얘가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걸 알고 있어, 아이들. 내가 얘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쌤이 뭐 했냐면은 이거 자체적으로는 구하기가 어려우니 물론 얘가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 여기다 쟤를 곱하는 거야. 3pn 더하기 2pm 얘를 곱해.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얘의 최소값. 얘의 최소값. 저 하얀색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얀색의 최소값을 단독으로 구하기가 어려우니 그냥 곱한 것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난 이 값이 얼마인지 알잖아. 그래서 나중에 뭐 하면 돼?
양변을 나눠버리면 최소값을 하얀 거의 최소값만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쌤이 이거 정리 좀 해볼게. 그럼 정리하면 이거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pn분의 그 다음에 pn이 있고 여기 곱하기 6이 지금 붙어있는 상황. 그 다음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플러스 4. 그 다음 또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플러스 9. 또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은 pn분의 pm 그리고 곱하기 6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얘하고 얘를 따다가 뭐 쓰면 되는 거야? 역수의 합이죠. 역수의 합 산술기하 쓰면 됩니다. 산술기하.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2 루트 2개 곱하니까 6, 6, 36, 12 그래서 얼마야? 네? 12 12에다가 13 25 25보다 크거나 같다. 얘 최소값이 아이들 25야 25. 이거의 최소값이 25인 거야. 이거의 최소값이 25인 거야. 곱한 것의 최소값이. 근데 얘가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뭘로 나누라고? 3으로 나누라고 이렇게. 그러면 하얀색의 최소값은 3분의 25가 된다고. 괜찮죠? 네,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우선은 쌤이 지금 1등급 문제만 여러분들이랑 명제 파트를 우선은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쌤이 도방을 조금 설명을 또 해주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필기할 준비해 주시고 도방 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도형의 방정식 계속 이어서 필기 열심히 하세요. 알았지? 일단 오늘은 중선 정리부터 얘기할 거예요. 중선 정리. 근데 그 중선 정리가 너네 그거 알지? 쌤이 우리 반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중선 정리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공부를 한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계속 그 과도기야 바뀌고 있어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아니라 중선 정리입니다. 우리가 수학이 일본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잘못 넘어온 케이스예요. 그게 5개념 그러니까 용어가 그러니까 파푸스가 만든 게 아닌데 잘못 넘어오는 바람에 일본이랑 대한민국만 중선 정리를 파푸스 정리라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선 정리라고 나오고 정석도 고집을 계속 부리다가 이번에 여러분은 공수원, 공수투로 바뀌면서 이제 드디어 중선 정리로 바뀌었더라고. 왜냐면 이게 밝혀지니까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은 선배들 책 수학하만 하더라도 계속 거기에 파푸스 정리라고 써져 있었거든. 드디어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중선 정리. 근데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에서 아직 넘어왔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쌤이 얘기하자면 이거 표현 알지? 이거 뭐지? 어? 역함수? 역함수는 이거지. 정의역의 부호를 바꿨을 때 뭐라고? 우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우함수. 이거 Y축 대칭함수입니다. Y축 대칭. 근데 이거가 우함수. 여기에서 우자가 좌우 할 때 한자 우가 아니에요. 일본어예요. 우함수. 그래서 이 우함수도 그 일본어의 아직은 잔재입니다. 우리 교육에 남아있는 잔재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가 다 표현을 Y축 대칭함수로 하는데 아무래도 길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어른들은 계속 그냥 우함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육을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머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귀로 듣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우함수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면 아마 여러분들 뇌리에 우함수가 박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알고 썼으면 좋겠어서 일단 얘기는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슨 함수지? 원점 대칭함수예요. 근데 원점 대칭함수도 그냥 일본어로 기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기함수라고 하는 이 기함수도 기자도 일본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좀 알고 원래 선생님이 예전에는 쓰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아이들한테 하지 마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선택사항으로 남겨두려고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어차피 선택해서 알고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라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얘예요. 얘 아마 이거는 알 거예요. 승도 사실은 일본어입니다. 2의 A승 근데 간단하잖아.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2의 5승, 2의 5모, 5제곱 너무 길어. 그러니까 2의 5승, 2의 A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승도 일본어입니다. 쌤이 알고 있는 건 지금 이렇게 세 가지예요. 수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우함수, 기함수랑 파푸스 중선정리랑 그 다음에 이거 승. 근데 이런 표현들은 선생님도 사실 중학교 때 선생님 중학교 수학쌤이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될 줄 몰랐고 근데 그때 배웠던 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꼰대 시절에는 야 쓰지 마 누가 또 승이라고 쓰기만 해 막 이랬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냥 써도 그냥 알고 쓰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거나 이제 중선 정리 갑니다. 파푸스 아니고 그냥 중선 정리입니다.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ABC가 있잖아. 자 A에서 BC의 중점, BC의 중점 M 이렇게 찍어서 이 점을 연결하는 거. 요 이름이 중선이죠, 중선. 그치? 요 이름이 중선. 중선 정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림으로 외웁시다. 그림으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2배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이게 중선 정리였죠? 쌤이 식으로 좀 써볼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다. 이게 이제 중선 정리였지. 그지? 가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쌤, 근데 이거 BM 대신에 CM을 써도 되나요? 당연히 물론 됩니다. 당연히 물론 돼요. 알았지? BM 대신에 CM을 써도 당연히 물론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중선 정리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이거는 좌표로 증명하세요. 좌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M을 원점으로 두고 시작합니다. 원점을 두고 시작하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지? A점은 뭐 A, B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로 잡고 네, 나머지는 뭐 BC는 뭐 C,0 마이너스 C,0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증명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증명은 좌표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도대체 언제 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일단 첫 번째는요.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의 합의 이것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물을 때 중선 정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을 때 중선 정리로 연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꼴이 지금 여기 있지. 분명히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줄 거야. 이런 경우를 묻는다는 거는 얘도 고정을 시키고 얘도 고정을 시키는데 A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야. 근데 A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어. 수학에서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둘 다 바뀌는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걔를 얘로 바꿔서 식을 바꿔서 얘로 대신해서 넣고 그것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조금 더 편해질 거기 때문에 네, 요 케이스일 때 중선 정리를 써먹어라. 그럼 당연히 두 번째는 뭐가 보일 때야? 뭐가 보일 때? 중선이 보일 때. 이때도 무조건 중선 정리죠. 중선이 딱 보인다. 그럼 무조건 중선 정리 쓰는 거지 뭐. 가볼까요? 자, 두 개만 예시를 얼른 보여줄게요. 중선 정리 관련해서 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평사가 있어요. 평사. 자, 여기가 6이고 자, 여기가 8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숑 그었는데 요 길이가 11이에요. 요 길이가 11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자, 요 길이 구하세요. 평사예요, 평사. 6이고 8인데 조 대각선의 길이는 10이야. 노란색 대각선 길이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면 중선 정리를 써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중선이 보인다. 쌤이 아까 전에 중선이 보일 때 아이들 우리 중선 정리 쓰자라고 했는데 이거 대놓고 중선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평사의 대각선은 2등분한다의 특징이 있지?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x라고 둔다면 충분히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림으로 외우라고 했으니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2배의 x의 제곱 더하기 이게 12였으니까 6의 제곱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괜찮죠? 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또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살짝 어렵습니다. 살짝. 두 번째 문제는 쌤이 정삼각형 하나를 보여줄게. 정삼각형. 자, 여기 A, B, C. 이거는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야.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4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예요. AB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래서 P가 여기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AB를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요런 케이스.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선 정리는 이럴 때 쓰는 거다. 알았지? 자, PB제곱 더하기 PC제곱. 그래서 쌤이 이걸 한번 이렇게 그어봤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하면서 계속 길이가 둘 다 달라져요. 길이가 둘 다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기준 잡는 게 어렵다. 그래서 쌤이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한다면 지금 PBC 이 삼각형이 있을 때 분명히 중점인 얘를 잡아놓고 시작을 하자. PBC를 저 삼각형으로 둔다면 여러분들 보이지? 여기다 내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중선 정리를 내가 만들어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인정이야? 인정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우선은 잠깐만 BM의 제곱 봐볼까? BM의 제곱 요거 잠깐 봐보자. 요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 BM의 길이는 이미 뭐로 고정이야? 2로 고정이야. 그럼 나 제곱까지 하면 여기는 항상 4라고 고정이야.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요 최소라는 거는 얘가 뭐일 때 이것이 최소일 때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 PM의 길이가 최소면 돼. PM 그럼 난 여기다 고정을 시켜놓고 자 이제 PM이 최소가 되는 순간 찾아야지. 어디가 P가 어디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것이냐. 여기서 뭐 할 때야? 숑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때가 PM이 최소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럼 PM의 길이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흔히 놓치는 실수 하나 있어. 정삼각형 하면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느끼거든. 근데 한 내각이 60도인 거는 의외로 못 보더라. 의외로 알아. 내가 야 정삼각형 한 내각 얼마야? 그럼 60도야. 다 대답해. 근데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생각보다 못해.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60도니까 특수 삼각 B 또 나오죠. 특수 삼각 B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 인정이야? 1대, 2대, 루트 3. 근데 여기가 2야. 땡큐지. 그럼 요 길이 얼마 된다는 소리야? 루트 3. 그래서 PM의 제곱은 루트 3 제곱이니까 3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 3. 좋습니다. 됐죠? 중선 정리 여기까지 할게요. 중선 정리를 언제 써야 되는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취. 우리가 되게 못하는 자취. 자취의 방정식. 그리고 우리가 되게 못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이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 자취의 방정식은요,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입력될 때 아, 자취는 그냥 어려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쌤이 항상 예시를 드는 게 있어요. 눈이 하얗게 왔어. 쌤이 거기를 또박또박 걸어가. 직선으로. 그럼 나한테 여기 뭐가 남아? 발자국이 남지. 근데 그걸 조금 더 문학적인 표현을 하면은 발자취라고도 얘기하죠. 그 자취가 이 자취예요. 물론 무슨 자에 무슨 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자취가 이 자취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하나가 아니야. 되게 많아. 그 점이. 근데 그 점들을 따라서 이렇게 뭔가 그어봤더니 원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직선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2차 함수가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지.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무수히 많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자칫 잘못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 점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그냥 그 점이 몇 콤마 몇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점들이 무수히 많아서 어떤 도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 개념은 좀 공부를 해줘야 한다. 뭐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쌤이 써볼까요? 자취란 쌤이 이렇게 써볼게. 관계를 만족하는 점 P라고 해야 될까? P라고 하면 좀 당정짓는 것 같아요. 점이 무수히 많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패턴 동일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 관계를 만족하는 그 점이 무수히 많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자취를 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방법을 쌤이 얘기할게요. 과연 내가 아는 점인가? 블라블라블라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래.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점은 내가 아는 자취인가? 내가 아는 점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도저히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되냐면은 그 점 P를 아이들 좌표를 도입해서 조건에 맞는 식에 대입을 해줘야 돼. 이렇게 내가 점 P, X, Y라고 잡고 관계식에 대입하는 거야. 그걸 관계식에 대입하는 거야. 자취를 구하는 방법은 딱 요거 하나야. 요것만. 알았지? 과연 내가 아는 점인가? 모르겠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그럼 그냥 그 식, 조건에 맞는 식에다가 점 X, Y라고 잡고 대입해. 그게 끝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쌤이 여러분들한테 아는 점이다.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자취는 뭐야? 라고 알 수 있는 몇몇 가지들을 우선은 좀 소개를 할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봐봐. 직선인데 우리 학생들이 그거는 참 잘 알아.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설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수직이죠? 두 직선은 수직 관계입니다. 그죠? 알잖아 지금. 내가 너네한테 야,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두 직선은 무슨 관계야? 그러면 수직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 하는 것처럼 쌤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곱이라고 쓰지 말고 곱은 이라고 쓸까? 곱은 1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야. 그럼 뭐냐 이거지. 어머. 얘는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다 얘기할게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선대칭의 특징이 있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선대칭의 관계가 있는 직선입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면 봐봐 아이들. 여기서 쌤이 아주 간단. 슉.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지게 y는 x 하나 잡고 쌤 여기다 하나 해볼게. 봐봐. 나 여기다 점 하나를 찍었어. a, b 하나 찍었어. a, b
하나 찍고 점으로 움직여 볼게. 이 A,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어. 그럼 여기 몇 콤마 몇 되는 거지? B, A. 인정이야? 좋았어. 이렇게 점을 잡았어. 그리고 쌤 여기서 질문. 자, 내가 원점하고 요거를 이렇게 슉 연결을 했어. 그리고 나서 질문. 이거 기울기 얼마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A분의 B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 내가 여기에서 또 얘를 슉 연결을 했어.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물어봐. 야, 이거 기울기 얼마야? 그럼 너네 B분의 A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보이냐고. 지금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둘은 대칭 관계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얘 기울기하고의 곱도 얼마 나오더라? 1이 나오더라. 근데 5개념이 잡히면 안 돼. 항상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게 아니야. 그럴 거면 난 여기다 그냥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썼겠지. 근데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잘 봐야 돼.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어. y는 x라고 쓰지 않았어. 두 직선의 교점도 지나야 돼, 사실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한 선대칭인 건데 지금 요 노란색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은 원점이다 보니까 교점이 이게 원점이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원래는 기울기가 1이면서 플러스 두 직선에 뭘 지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선대칭이라고. 약간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냐면요.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요것도 좀 추가로 한번 적어놔 봐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그 다음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딱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왔어. 두 개의 직선이 나오면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2등분하는 직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지,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정말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왜냐면은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니까 쌤이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직선 그리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오버해서 쌤이 좀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 있잖아.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요걸 말하는 거 아닐까? 예각을 2등분한다라고 하면 요 직선을 얘기하는 소리 아니야? 인정이야?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얘 기울기 얼마라고? 2야. 얘 기울기 얼마라고? 2분의 1이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지금 1이라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럼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어딜 지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교점. 일부러 눈으로 쉽게 보이게 쌤이 써놨어. 교점 몇 콤마 몇? 0,1이지 지금. 0,1이야. y는 x라고 쓰면 안 돼. 0,1을 지난 직선이니까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직선이 기울기의 곱이 1이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눈이 길러질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오버해볼까? 조금만 더 오버하잖아? 그럼 어떤 경우도 나오는 줄 알아? 이제 원방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이들 여기에 원방을 넣어. 원을 넣어. 원을 딱 넣는 순간 이 문제 뭐로도 바꿀 수 있게. 이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치? 원을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이 두 개의 직선과 동시에 접하는 이 원의 중심의 위치를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는 플러스. 쌤이 여기다 쓸게.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에 대한 조건을 중심의 위치, 중심의 좌표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 문제를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존재 위치라고 할까? 존재 위치. 외워놔 제발. 저거 쓰면서 외워. 따로 외울 시간 없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만 기억하지 마시고,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선대칭의 특징이 있다.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의 특징이 있다. 이런 게 자취인 거야. 알았지? 이런 게 자취야. 조건을 딱 보자마자 아, 나 바로 직선 찾을 수 있어. 이런 게 자취야.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긴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 부호가라고 쓸게. 부호가. 두 직선의 기울기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 네. 이런 것도 이제 뭐 보자마자 바로바로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된다. 조금 이제 상황적으로 쌤이 설명을 하면 이런 경우죠. 당연히 뭐 기울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터이니 쌤이 하나 보자면 가장 쉽게 갈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쌤이 하나 직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것은 y는 mx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울기 반대, 부호 반대. 그럼 여기다 그대로.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y는 마이너스 mx요. 라고 이제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서로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쌤이 잠시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mx인 직선을요, x축으로 한 요만치만 쌤이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평행 이동을 시켜요.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아이디어는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 자 봐봐, 이 각하고 이 각은 어떻다? 같다. 저기에서 두 직선으로 만들어진 요 삼각형 보입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런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동으로 연결. 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동으로 연결. 요런 것도, 요런 거 한번 봐봐. 또 문제 하나 예시를 한번 보여줄까? y는 x. 그리고 여기에다가 쌤이 이렇게 어떤 직선 하나를 더 그렸어. 근데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 아니, 플러스 6이라는 거야. 그지?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딱 보여줬잖아? 그럼 너네는 눈치를 채야 돼. 어떤 거를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하고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다? 각이 어떻다? 둘이 같다. 그리하여 딩딩딩딩 내렸을 때 나는 식 하나 쓰지 않고 저 교점의 x 좌표를 바로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가볼까? 이거 봤을 때 x절편이 3이라는 게 진짜 찾기가 졸라 어렵지 않잖아. 그치? 눈으로도 알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3이라는 소리 아닐까? 그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얘는 얼마야? 2분의 3. 바로 이렇게 찾는 거야. 절반. 오케이? 그래서 뭐 식을 써서 교점을 찾는다, 뭐 자시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만 조금만 더 오버해봐. 조금만 더 오버. 여러분들 뭐도 할 수 있냐면요, 이거 좌표를 구할 때 이거 1대2 이거 비율 이용하면 1대2 비율 이용하면 이거 얼마라는 것도 3이라는 것도 바로 찾을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 2분의 3,3이다. 뭐 요 정도로 바로바로 여러분들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쌤이 지금 원점으로 잡아서 그렇지 저거 원점 아니고 조금만 평행이동해서 했었으면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런 기울기에 서로 부호가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 놈들의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찾을 수 있을 거다. 됐죠? 지금 쌤은 여러분들한테 요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아는 점인가? 보자마자 뭔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건가? 라는 걸.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거야. 그 세 번째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일걸? 3분의 수직 이등분선. 3분의 수직 이등분선. 이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중에 하나죠. 너무 대표적인 자취 중에 하나인데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 그래서 그냥 문제 봤잖아? 근데 문제 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다. PA랑 PB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이야. 점 P의 자취는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 알겠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여기서 지금 A가 이렇게 찍혀 있고 여기 이제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P가 봐봐. PA랑 PB? 그럼 가장 쉬운 게 여기 중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얘만 답으로 한다고. 중점을 말하는 거다 라고만 생각한다고.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되게 많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를 잡고서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아 라고 하면서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려도 PA가 PB랑 똑같은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엄청 많았던 거야. 그리고 그 점들을 연결을 해보니 결국엔 뭐가 되더라. 수직 이등분선이 되더라.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PA랑 PB가 같게끔 만드는 그 점들이더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요거는 생기초. 가볼게. 문제. 이건 내가 너네 시켜볼게. y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a가 0,0. 그 다음에 b가 찍혀 있는데 b는 2,1. 이렇게 있어. pa는 pb 만족하는 점 P의 좌표. 해봐. 일단은 봐봐. 보통 이제 쌤이 이 문제를 시키잖아? 그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점 P의 좌표를 도입합니다. A, A 플러스 1. 그래서 그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가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이거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데 지금 쌤이 여기서 뭐라 그랬지? PA랑 PB랑 같은 점 P는 어디 위에 점이라고 했어, 쌤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점이라 그랬어.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할 것 같냐면 얘를 얼른 봐. 이거 지금 무슨 직선이냐면 y는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x라는 직선이야. 그런데 얘네 말고 있잖아. 이 점 P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 지금 이 선분 AB를 뭐 하는 거? 수직 이등분하는 애. 여기에 지금 P가 놓여져 있는 거야, 아이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야지. 얘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보이지? 0,0하고 2,1이면 여기에 중점이 1,2분의 1이라는 게 보이지? 인정이야?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오게 하려면 플러스 얼마? 2분의 5. 이 직선 위에 점 P가 어디를 잡아도 항상 PA랑 PB랑 같았던 거야. 그지? 근데 그 점 P가 어디 위에도 있어야 된대. X 플러스 1 위에도 있어야 된대.
그럼 누구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파란색과 하얀색의 교점이란 얘기야. 파란색과 하얀색의 교점이라는 얘기라고. 인정이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는. 이제 a, a 플러스 1 잡아가지고 거리 갖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촌스럽게. 자, 네 번째입니다. 가계 이등분선. 몇 개까지 있어요? 5개요. 아, 왜요? 왜 하라고요? 너무 신난다.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다니. 오늘 너무 신난다. 나 새로운 거 많이 알고 간다. 가계 이등분선은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랑 비슷한데 얘네들은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이등분하는 요 직선을 여러분들 보고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기울기의 곱이 1이면은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배웠잖아. 그런데 기울기의 곱이 1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들은요, 이 가계 이등분선 하는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직선하고의 거리와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어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가계 이등분선은요, 사실은 쌤이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쓰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문제 자체가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시오. 그랬을 때 그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뭐라고?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점 P를 x, y라고 도입한 후에 거리 같다를 써야 된다 이거야. 좌표를 도입한 다음에 거리 같다라고 써야 된다고. 점 P에서 L1, 직선 L1까지의 거리랑 점 P에서 직선 L2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이걸 이용할 거야. 물론 여기에서 한 직선을 그냥 L1이라고 잡고 한 직선은 L2라고 잡을게. 요렇게. 이 방식을 이용해서 그 P 각 이등분선을 구할 거다. 됐죠? 네, 여기서 쌤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 노란색 직선은요, 두 직선이 이루는 무슨 각을 이등분하는 거지? 예각을 이등분하는 건데, 두 직선이 이루는 둔각을 이등분하는 직선도 있어요. 둔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여기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치? 근데 얘는 있잖아, 아이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 노란색이랑 어때? 수직이야. 저 노란색이랑 수직이야. 노란색이랑 수직. 그래서 얘는 노란색이랑 수직 관계니까 노란색을 먼저 구하고 하나만 구하고 하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찾아.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수직 관계야. 수직 관계니까 그냥 노란색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찾으세요. 알았지? 둘 다 동시에 막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표현을 한번 봐봐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래. 뭐야 이거? 가계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 알았지?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 나는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 점을 뭐라고 두라고? 그냥 뭐 x, y로 두든 a, b로 두든 상관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이 직선하고 얘하고의 거리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얼마 되는 거야? 5제곱 더하기 12제곱 하면 루트 씌우면 13 이렇게 나오겠지? x하고 y 자리 그대로 퐁당퐁당 쓰라는 소리는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22 절대값. 이게 지금 이 직선하고 점하고의 거리지. 3하고 4하고 나온다라는 거는 뭐분의? 5분의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봐봐. 절대값 두 개가 나왔을 때 아이들 쌤이 써먹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있는 13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기다 13을 곱할 거고 여기 있는 5가 불편하니까 당연히 여기에다 5를 곱할 거야. 인정이지. 근데 절대값 두 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는 항상 그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하나만 부호를 반대로 하나씩 쓰는 거야. 자, 요거 갈게. 25x 더하기 60y 마이너스 22에다 5 곱하면 우리 뭐라 그러지? 110인가요? 는 13하고 3을 곱하니까 39x 13하고 4를 곱하면 3, 42, 42y 마이너스 26 요거 한번 52y. 아 52y예요? 고마워요. 큰일 날 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39x 플러스 52y 플러스 26 이렇게 쓰면 된다고. 절대값 두 개 나왔을 때 알았지? 얘는 고정 얘는 고정 얘는 바꾸면 안 돼. 얘도 바꾸면 이제 총체적 난국되는 거야. 하나는 고정 이 나머지 두 개만 부호를 바꿔서 쓰는 거야. 이거식 정리하잖아? 그 두 개의 직선이 하나가 예각 이등분선 하나가 둔각 이등분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약분해서 답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나이들 지금 이게 구하는 과정도 구하는 과정이지만 이거를 이해하라고. 이거 두 직선의 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면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아,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뭐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해도 이걸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 문제 조금만 바꿔서 얘기해 볼게. 봐봐. 똑같은 거. 두 직선. 봐봐. 2x-y-1 이건 너네가 해봐. 두 직선 얘하고 x 더하기 2y-1은 빵 이라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래. 우리 보고 해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래. 됐지? 이거 보면은 바로 뭘로? 이거 이 방법으로 구하는 거야. 이 방법. 그래서 너희들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이 문제랑 지금 같은 유형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알겠지? 그게 이제 쌤이 말하고자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그 지금 개념이고 정답은요. x 빼기 3y는 빵 요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3x 더하기 y 빼기 2는 빵 요거 두 개입니다. 요 두 개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됐죠? 네.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표준형, 일반형이 있는데 쌤은 지금 일반형으로 쓴 거예요. 지금 다은이는 표준형으로 쓴 거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됐죠? 각의 이등분선 네 번째.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자취입니다.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자취.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자취. 마지막 하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방 등장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뭔지 먼저 그 정의부터 쌤이 좀 쓰면은 어떨 때 너네가 어떨 때 이걸 딱 떠올릴 수 있는지 쌤이 이렇게 적을게. 두 정점 A, B가 있어. 그리고 PA 대 PB가 M 대 N이야. PA 대 PB가 M 대 N 점 P의 자취.
A, B라는 점은 고정이 돼 있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PA 대 PB, 거리 B가 일정한 점 P의 자취가 원을 그린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쌤이 지금 사실은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조금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언급을 해야 해서 근데 뭐 이미 다 알 겁니다. 외분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쌤이 일단은 설명을 좀 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폴로니우스 1은 이번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교육과정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건 선생님의 예측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해. 첫 번째는 가볍게 내각 이등분선. 내각 이등분선. 내각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볼게. 자, 삼각형이 있을 때 내각 이등분선 뿅, 딩딩. 각을 이렇게 이등분했어. 각을. 자, 여기가 A하고 B. 이거 대 이거는 얘 대 얘랑 똑같다. 이거 알아 몰라? 알지? 쌤이 여기다 A, 여기 B, 그리고 여기 A, 여기 B 이렇게 쓸게. A 대 B는 A 대 B다.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아니야. 쌤 여기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할게. 나는 비율을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편이거든. 실제 길이가 아니다. 비율이다. A 대 B는 A 대 B. 이렇게 동일하다. 비율이. 요게 이제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 삼각형에서. 자, 두 번째. 삼각형에서 외곽 이등분선의 성질도 여러분들 배웠죠? 중2 때. 외곽 이등분선의 성질. 맞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쌤은 약간 둔각 삼각형처럼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슉. 적어라. 그리고 외곽은 여기니까 요 각을 2등분해. 요렇게. 요 각을 2등분해. 삼각형이 얘인 거야, 아이들. 이게 삼각형인데 이 외곽이 여긴 거지. 저 외곽을 2등분하는 저 선이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기억나? 이거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던데. 네, 어떤 거요? 외곽 2등분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를 쌤이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이렇게 잡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B다.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됐어? 그림으로 다 넣었어? 그림으로 넣어야 돼. 그림으로. 다시 봐봐. 다시. 얘 대 얘는 내각 이등분선, 얘 대 얘 이렇게 얘기했고 외곽 이등분선은 이거 대 이거는 이 바깥에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이 두 개만 알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쌤이 이렇게 한번 여기 아예 문제 하나 예시로 설명을 해줘 볼게. 두 정점 AB가 있는데요. AP 대 BP가 2대 2. 이거는 점의 좌표를 내가 안 가져왔구나. 점의 좌표를 안 가져왔네. 젠장. 아이들 봐봐. 그냥 쌤 그냥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A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직선상에서 여기다가 B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 요렇게. A하고 B. 두 정점으로부터 그리고 쌤은 요렇게만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AP 대 BP가 2대 1로 할까? 1대 2로 할까? 상관없어. AP 대 BP가 2대 1이래. AP 대 BP가 2대 1. 봐봐. 일단 그 점 P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 어디 있는 거? 여기 아니야, 여기? 직관적으로. 왜냐면 몇 대 몇이라고 하면 되지? 2대 1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2대 1. 괜찮지? 그 다음에 또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 어디도 있냐면은 슝 갔다가 슝 요것도 2대 1. 이거 외분점의 개념인데 요것도 여러분들 그래도 그냥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치? 2대 1이래. A하고 P까지가 2, B하고 P까지가 1. 그래서 2대 1 해서 우리가 정말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두 개를 쌤이 지금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디에도 있을 수 있냐면 잠깐만 그럼 그 점 P가 한 얘하고의 거리가 2고 얘하고의 거리가 1이니까 한 요 정도에도 있을 수 있나? 그냥 가정. 얘를 내가 P가 한 요 정도에 있으면
요만큼의 거리가 지금 2고 그 다음에 요 정도의 거리가 1이다. 이렇게 해서 점피가 뭐 한 저 정도에도 놓여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이제 내가 생각을 한 거지. 괜찮아?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타임 하고서 같은 피끼리 연결을 한번 해봤어. 같은 피끼리.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를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해봤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2대 1이지. 그치? 근데 여기도 몇 대 몇이야? 이것도 2대 1이지. 그럼 내가 지금 같은 핏끼리 연결한 이 선은 보이는 이 삼각형의 각을 2등분하는 선이 된다 라는 거 인정이야? 오케이, 인정이야. 그 다음에 쌤이 같은 핏끼리 연결해보자. 여기에 같은 피를 연결을 해봤어. 이렇게 같은 핏끼리 연결을 해봤어. 그리고 봤더니 갑자기 봤더니 잠깐만, 이거 2대 1이잖아. 근데 얘도 지금 2대 1인데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를 내가 쭉 연장을 했을 때 이 각이 지금 서로 뭐가 된다? 2등분이 되겠구나. 외곽 2등분 선 성질에 의해서. 인정이야? 다시 여기가 지금 2대 1인데 이게 지금 비율도 여기가 2대 1인 거야. 그 그림의 형태가 그대로 얘랑 똑같았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쌤이 여기를 그냥 쭉 연장을 해서 이거 두 개의 각도 2등분을 한 거구나. 외곽 2등분 성질에 의해서. 끝났어. 봐봐. 2 동글과 2x가 더했더니 몇 도가 된 거야? 180이 된 거지. 그럼 나 여기서 질문. 1 동글과 1 x는 뭐가 돼야 돼? 수직. 1 동글과 1 x는 수직이 돼야 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P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버렸더니 뭐가 생긴다고? 직각 삼각형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야. P끼리 연결하면 계속 직각 삼각형이 그려진대. 그럼 그 직각 삼각형이 그려지는 무수히 많은 점 P들을 연결하면 뭐가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야. 원이 그려진다. 그 많은 P들을 다 연결했더니 원이 그려지더라. 그리하여 이 원의 이름이 바로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똑똑한 사람이죠? 집에서 심심해서 이제 그림 놀이 하다가 이런 거 막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왜 이 점피가 아폴로니우스 원을 만들어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A, B의 좌표를 분명히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알겠지? 그럼 얘는 뭘로 찾으면 돼? 내분점으로 찾으면 되죠. 내분점.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는 이게 지금 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얘는 외분점입니다.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인데 이 내분점 하나와 외분점 하나를 구하고 거기 외분점과 내분점의 뭐? 바로 중점. 중점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 그게 중심이 된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사실 아폴로니우스 원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많기는 한데요. 우선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있었죠? 그치? 5개. 일단 첫 번째 뭐 있었죠? 혹시 기억나는 거? 오, 맞아. 첫 번째. 잠깐. 머리. 다시. 이렇게 좀 약간 뭐야, 상기시켜봐, 스스로.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그럼 이건 뭔 말이다? 두 직선은 기울기가 1이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의 특징이 있다. 요거 얘기했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절대값은 같은데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세 번째는 뭐였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이건 뭐였지? PA랑 PB랑 같으면 무조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지? 옳지, 각의 이등분선. 근데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찾는다? 점하고 직선 거리가 같다. 그렇게 찾는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원.
누가 만든 원이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진짜 뻥 좀 보태면 대치의 모든 학교의 기출문제에 항상 하나씩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쌤이 아폴로니우스 원이 뭔지만 알려줬고, 아폴로니우스 원과 관련된 성질들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이거에 대한 중요도가 이번엔 좀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쌤이 아주 딥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요 정도만 일단은 보고, 혹시라도 학교 프린트나 뭐 그런데, 그리고 우리 자이스토리 문제 풀다가 나오면 그때는 쌤이 조금 더 딥하게 그 문제 푸는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 5개고요.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지웠구나. 뭐 한 거냐면 오늘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보자마자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보자마자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것들. 안 보여. 모르겠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도형이 뭔지 모르겠어. 그때 뭐 한다? X, Y를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그랬는데 그거는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직방 조금 더 얘기하고, 다다음 시간에 이제 원방도 얘기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